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예, 다음 문제는 여러분 양도비네요. 68번 양도비. 다음은 양도소득세 실질거래가의 양도차 계산 시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하나. 예, 그래서 실질취득가의 별표 3개짜리고 자본적 지출의 별표 2개, 양도비가 별표 하나. 물론 역시 그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어떻게 하죠?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뭐 여러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확인되고 있다. 이건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증명서에서. 자, 그러면 1번. 예. 양도비가 아닌 것처럼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 지급받는 자 뭐라 써져 여러분? 위약금. 이거는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서 부과된 벌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이니까 필요경비를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벌금, 과료, 과태료. 그래서 우리 제가 공부했던 벌과과 뭐 그러면서 벌금, 과료, 과태료 성격을 어떻게 보면 필요경비를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바로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이게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그러한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여러분? 중개보수. 바로 여러분 수입원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역시 또 받는 사람 입장과 주는 사람 입장은 다른 거죠. 고객 입장에서 이게 너무 세다 안 세다? 너무 세다는 얘기야. 세다는 얘기죠. 옛날 1억 원짜리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1억 원짜리가 지금 10억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수수료가 어떻게 돼?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게 또 많다 적다? 적다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좋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여러분 신설되자마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번 좀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누가? 요게 중요한 거야. 도자가 지출하는 바 여러분 명도 비용. 양도자 입장에서 나간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로 잡아야 되는가? 양도비로 잡아야 되죠. 만약에 취득자 입장에서 들어간 명도 비용이 있다. 그럼 취득자가 명도비용 지출하나? 명도비용 누가 지출하는 거야? 양도가 지출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도자가 지출한 거 여러분 명도비용. 그러면 양도비로 뭐하라? 잡아라 그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거나 양도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뭐를 매입하죠?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죠. 왜?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이전 등기 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입 필증을 제출해서 이전 등기를 하면 내가 채권을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의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중도 매각하는 거죠. 만기 전 양도죠. 다른 말로 뭐야? 중도 매각이죠. 근데 이때 채권은요,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채권에 매매를 했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도했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면 금융기관이면 이때는 매각 차선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뭐죠? 전액 인정이죠. 매각 차선 전액 인정이죠. 근데 만약에 거래 상대방 즉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채권 매입자가 금융기관 외의자 누구를 말한다 했죠, 여러분? 법무사. 그러면 이때는 매각 차선을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금융기관에 양도를 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 전 금융기관에 양도해서 발생한 매각 차손. 그래서 여기는 누구한테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전액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법무사한테 팔았다. 그럼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는 거죠. 요거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5번 자산을 양도하기에 직접 지출한 비용. 당연히 역시 뭐죠 여러분? 양도비죠.
그래야 예를 든 게 바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이라든지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이라든지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용 이런 것 등에 해당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취득가의 자본적 지수의 양도비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72번. 72번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필요경비 전체를 물어보는 거죠. 필요경비. 예, 간단 설명서 뭐죠? 옳은 것은. 요 문제 가기 전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왔는데 저 아까 강의할 때 설명할 때 좀 잘못 드린 게 있었죠. 그 몇 번이냐면은 62번인가요? 아니 62번이 아니라 63번이었죠. 63번 여러분 4번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 63번에 4번 333쪽 동그라미 4번 환산은 이거였나? 예, 환산은 양도가액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환산 취득가액이나 환산가액은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거고, 그죠? 양도가액 추계할 때는 적용해, 적용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틀렸다. 그죠? 답은 몇 번이야? 4번. 예, 뭐 다 확인하실 거라 믿고요. 예.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바로 어디 가냐? 예, 여기 72번. 자, 그래서 양도채는 요 형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필요경비. 필요경비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실질 취득가의 자본적 지수의 양도비를 다 물어보는 거죠.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 취득가를 뭘 할 때만 실질 거래가액이 한다. 그럼 뭐가 나오죠, 여러분? 예, 바로 실질 취득가액이 나오죠. 이때에 여기 밑줄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대. 여러분 여기 써져 있네. 뭐로 인해서? 지연. 이거 뭐죠, 여러분? 연체료죠, 연체료.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료가 벌어져. 그럼 이건 날짜를 어긴 거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해야 제외야. 제외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하는 거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런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매매 가액에다 원가를 취득 원가에다가 뭐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매가를 확정했다. 그때는 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때는 당사자는 약정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뭐야, 여러분? 지읒기일 지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지연이니까 뭐야, 여러분? 연체료. 네. 2번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이죠.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자본적 지출도 당연히 실제로 지출된 가액이죠. 따라서 뭐 증명서를 보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자 모의에서 금융거래에 증명서를죠.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뭐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금으로 인정한다. 아니죠. 필요금으로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증명서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모의에서 여러분 반드시 금융거래 증명서를 위해서죠. 그래서 단순히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틀린 말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요 2017년도 28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그냥 뭐만 있었냐?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는 것만 인정한다 그랬어. 그래서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된다 그런 건 없었어.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걸로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죠. 증명서를 뭐하거나 여러분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뭐해서 여러분 여러분 잠깐 89쪽 맨 위 보세요. 89쪽 맨 위. 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보거나 여러분 수치 보관 밑줄 수치 보관 또는 뭐 여러분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여러분 확인 둘 중에 하나야. 또는 개념이 여러분 엔드 개념이 아니라 이때 여러분 지출 증명서를 여러분 세법에서 인정하는 건 딱 세 가지만 인정해 기본적으로. 거기 나왔네 여러분 계산서 요거 저거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요건 저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발행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나 일반 과세사업자가 될 건지 또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건지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 그래서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면 여러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부가가치세 몇 프로 받아야 돼? 10%.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가가치세 이거 올라가는데 바로 뭐가 되냐면
간이과세사업자가 돼. 간이과세사업자의 특징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10% 징수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 징수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해. 그러면 그때는 뭘 발행하냐?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했던 계산서라는 바로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구에 있는 현금 영수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 기계 있죠? 포스 시스템을 해서 따라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의점 뭐 물가서 탁탁탁탁 나면서 어떻게 할까요? 현금 입금 저기 뭐 현금 계산서 발급해 드릴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전화번호 입력해 주세요. 탁탁탁탁 하면 그게 국세청 다 보고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저녁 12시 지난 다음에 여러분 홈택스 들어가셔서 보면 그날 내가 그날 거래해서 했던 거 다 리스트 다 나와. 여러분 하여튼 국세는 무슨 텍스?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요 정도. 특히 사업하시면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돼. 물론 이거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인증서 발급하셔갖고 그래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 옛날에 비해서는 여러분 진짜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 옛날엔 다 발품하시 하면서 일일이 다 복사하고 그랬건데 지금이 다 나와. 요즘은 종합소득세 계산 소득공제 보면 이미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제가 다 나와죠. 좋아 요즘은. 다만 내가 PC를 못 다룰 뿐이야. 내가 못 쫓아가서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낼게요. 2번은 틀린 말로 하는데 지금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증명서를 보거나 수치 보고하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반드시 뭐야 된다? 확인돼야 돼. 자, 3번 갑시다. 자, 소득세법상 취득 계산서 자 나왔네. 여러분 밑줄 감가상각비. 그럼 전효직이 뭐야 여러분? 필요경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가액으로 명목가 계산하고 나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장부가액을 줄이는 거죠. 자, 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데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인데, 이건 틀린 말인데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들어가지만 3번에 이렇게 X 쳐. 3번은 X. 저거나 접근 금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러면 이중공제,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라는 양도소득세 필요를 잡았는데 이거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비를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니까 이 금액을 취득가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빼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때 그 빼는 거는 실질 거래가로 양도차를 계산할 때는 물론이고 환산 취득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물어본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출전이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인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인지를 모르고 냈던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번은 그래 들어가지 마세요. 자,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이죠. 뭐죠 여러분? 국민주택 채권이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언제? 만기 전 양도 중도 매각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만기 시점에서 받을 걸 지금 땡겨서 받으니까. 원금을 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여러분 원금을. 그럼 여러분 파는 즉시 손실이 발생하죠. 근데 이때 여기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를 인정한다. 근데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요거죠 요거.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냐 아니면 법무사냐 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다 역시. 자, 5번 취득세는 당연히 아까도 했었죠. 취득세는 필요금리 인정해줘 안 해줘? 인정되는 거죠. 근데 원래 취득세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요게 없어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된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뭐가 없어도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는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 때리면 되는 거죠.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 때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1주택을 5억 원에 취득했다. 1주택을 5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예요 여러분 이거는? 1%죠. 그냥 취득가액 얼마에다가 5억 원에다 몇 프로? 1% 곱하면 얼마?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영수증이 없어서 누구든지 객관적 확인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설사 혹시 뭐가 없어도 영수증 없어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니까 얘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해 줄게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적어놔. 어디에 나왔죠? 여러분 기본 통칙. 그래서 여러분 결론 요약집의 기본 통칙도 보셔야 됩니다. 요약집의 기본 통칙 89쪽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봅시다. 거기 보시면 매일 첫 번째 양도차의 계산치 취득가에 산입하는 필요 경비 범위 통칙 기본 97 여기 나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1번은 이미 나왔죠. 2번 그 다음에 3번 여기 체킹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냐면 맨 밑에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그 위약금의 필요 경비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지급하는 위약금은 공제해 준대 안 해준대? 안 해준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역시 거기 마지막 토지 이용 편의를 지출한 묘지 이장 비용은 필요 경비로 산입해 줍니다. 묘지 이장 비용. 그래서 거기 앞에 써져 있네. 뭐라고? 이용 편의. 용결에 나오면 무조건 뭐야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죠.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78번인데요. 이거 들어갔더니 도움이 되기는커녕 쉬는 시간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랍니다. 그냥 이거 어차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결론 요거는 환산 저것만 나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실질거래가 얼마죠 여러분? 10억. 근데 실질 취득가액 뭐라 쓰면 확인 불가능 나와 있죠. 책을 봐. 요거는 잘 안 보이네. 이게 PPT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문제 여러분. 그리고 이때 증명서를 수취보거나 실제 지출사실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한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는 얼마였다 여러분? 3억 원이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실질 양도가가 얼마인데 여러분? 10억인데. 자 그럼 실질 양도가액이랑 실질 취득가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양도가액이 나왔으니까 양도가 10억이. 그래서 여기를 뭘 빼야 되는데 실질 취득 가액을 빼야 되는데 여기 뭐랬어? 확인 불가능. 그러면 이때 실질 취득 가액 확인할 수 없으면 첫 번째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죠. 근데 여기 지금 매매 사례가액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었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래. 그러니까 지금 매매 사례가액 주어졌으니까 안 주어졌으니까 안 주었으니까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뭐야? 감정가죠. 감정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네 여러분. 안 주어졌네.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양도치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환산 취득해서 지금 주어진 뭐가 주어졌어? 실질 양도가액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그럼 실질 양도가액 얼마? 10억. 자 이거를 실제 주어진 양도가 10억 원을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로 제시됐어요 여러분? 5.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산했더니 이상하게 어려워하네. 그 어려운 학계론의 계산 문제도 하면서 이거 지금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5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4억 원. 맞나요? 네. 그러면 10억 원에 5분의 4.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이거? 8억인가요? 네. 환산 취득가 얼마라면? 8억이야 8억.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워하네. 이상하네. 그래서 결론은 환산 취득가액은 이렇게 주어진 실질 양도가액을 그냥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라고요. 뭐 어려워.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수학 뭐 미분 접분 고등 수학 다를 하신 분들이 이거 곱하기 분수도 못해. 10 빼기 5분의 4는 얼마예요?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취득가액을 뭐로 안 하고 실질 취득가액을 안 하고 뭐라면 매감 한계로 하면 그때는 이제 여기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걸 알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요게 쫓아온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매감 환기로 했을 때에는 취득가율을 실제 취득가를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만큼 뭐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온다 했잖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4억 원이. 자, 양도 물건이 뭐라고 제시됐어요 여러분? 네, 주택이 돼. 주택. 근데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라네. 그럼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네? 비과세.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면 3년, 4년이 보였죠?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네? 비과세 요건. 그럼 양도세 계산할 필요 없잖아. 그럼 우리 하던 일이 한 거네? 응?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요 말에 숨겼잖아요, 여러분. 얼마에 팔았다고? 10억.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주택이야?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게 무슨 주택이라는 말을 안 한 거야.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꼭 숨겨놨죠. 그리고 나보고 찾아보라는 얘기야. 네가 찾아내 고가주택이라는 걸. 뭘 보고? 10억. 그럼 얼마 초과했네? 9억 초과했네? 9억 초과해서 무슨 가액이야? 고가주택.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에다가? 4억 원에다가 양도 물권부의 공제율. 자, 부동산이죠. 몇 프로야? 3%. 그러면 4억 원에 3% 얼마? 1,200만 원. 이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에서? 양도가 얼마? 10억에서 환산 취득가 얼마? 8억. 여기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얼마? 1,200을 빼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억에서 1,200을 빼면 얼마 돼요? 양도책은 1억 8,800만 원 되나요? 그럼 양도차익 다 과세하면 되는 거야? 1억 8,800만 원을? 아니죠. 고가주택은 뭐가 떠올라야 돼? 안분계산. 고가주택은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안분계산이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바닥에 손가락 마디에다 적어가라고. 고가주택 하면이나 여기다 적어놓고 안분계산 이렇게 적어가라니까. 아니면 이거 손톱이요. 요즘 여러분 적어가기 편하게 손톱 길게 나오잖아, 막. 그냥 이따만 이렇게 나오죠. 나 누가 여자 요즘 연예대 보면 막 이렇게 일이 뭐 죽지도 못해. 아니 요즘 연예인들 뭐 화사 이렇게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이놈의 그 손톱 때문에 어떻게 죽지를 못하죠. 그걸 찌려면 흉기 되겠다, 야. 콕. 그 흉기인 것 같아. 그거 여러분 길거 사. 그 5개, 10개 사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다 적어가. 그러면 적어가놓고 여기다 살짝 그 코팅하면 되잖아. 그 감독관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서 맛있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시켜 말 시키지 말고 지금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죽겠어. 그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30개 사야죠. 30개 사야지. 1차 때 10개. 그 다음에 2차 첫 번째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10개. 그리고 공시법 세법할 때 10개. 총 30개 사갖고 길게 사. 긴 거 있다는 거 있잖아. 그거다 쫙 더. 이거 내가 필요해서 나온 거잖아,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적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가주택은 뭐가 떠올라야 돼? 안분계산.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안분계산 양도가 얼마 여러분? 10억. 그럼 무조건 얼마 빼? 9억. 그럼 양도가 얼마? 10억으로. 그럼 몇 프로만요? 10%. 그럼 결국 과세가 되는 양도차가 얼마 여러분? 1,880만 원인가요? 그러면 양도차익 전체 얼마 중에서 1억 8,800 중에서 몇 프로만 과세하고 10% 1,880만 원만 과세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받는가? 90%는 다 그냥 뭐가? 비과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비과세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강남동 고가주택일수록 무슨 요건 충족하고 양도해야 돼?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해야 돼. 강남동 여러분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싼 고가주택일수록 9억 초반 주택일수록 가능한 뭘 충족하라? 비과세 요건 충족하라. 여기다 최소 몇 년 보여라? 10년 보여. 그러면 양도책에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별로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 일로 유도해.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강남 아줌마들이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누가 붙어갖고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줄 수 있겠죠? 네. 해줄 수 있을 걸 믿고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 되나요? 1802번이 나오나요?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 이제 장기부 특별공제 합시다.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예. 양도책이 제일 어렵죠, 뭐. 장기부 특별공제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장기부 특별공제 대상이죠. 몇 개인가? 자,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첫째, 기본이 몇 년 이상 보여야 되죠? 3년 이상 보유죠. 그 특별공제니까 뭐일 때만 받죠? 부동산일 때만 받죠. 요것만 해주나요? 아니, 또 뭐 해주죠?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도 해주죠. 여러분 내년에 세금 왕창 바뀌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진짜 시험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 꼭 제 유튜브 찾아가고 들으셔야 됩니다. 확 바뀌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개정된 걸 강조를 안 하지만 실무 계신 분은 중요해. 중요해. 내년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해. 바뀌었고 이미 일부는 바뀌었고 일부는 내년 올해 정기 국회 때 개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제가 실무 특강합니다. 그거를 별도로. 그래서 개정 해설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내년 이렇게 바뀌니까 올해 남은 기간 내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세부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실무 가는 사람도 많이 듣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내용을 내가 또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잘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 그런 거 잘 찾으시고요. 자, 근데 여기 조합원 입주권 잘 보셔야 되죠. 조합원 입주권이나 뭐 확인해야 했죠, 여러분?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지.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공부할 때는 뭐 민계공이 중요하지만 실무 나가봐. 고객은 다 뉴스에 나오는 맨날 이런 거 물어봐. 실무 나가면 여러분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다 그거 물어봐.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거냐. 근데 집을 뭐 공부를 해 안 해? 안 해. 공인중개사들이 또 그렇게. 그나마 그래도 관심 갖고 찾아보는 인간은 그래도 착한 공인중개사지. 요거는 누가 의로서 취득한 거는? 요건 누구랬어? 원조합원이야. 그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누굴 말하는가? 승계죠. 이거 중요해, 여러분. 그럼 얘는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자 봐.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돼서 뭘 받았어? 조합원 입주권 받은 거죠? 그럼 얘는 이걸 갖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걸 뭐 했다고? 팔았다고, 을한테. 그러면 갑이 입주권을 받은 걸 누구한테 팔면 을한테 준 거 매도한 거죠? 그럼 이때 갑한테는 해준다, 안 해준다? 갑은 해준다니까? 얘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거 아니야? 주택을 갖고 있다 입주권 받은 거 아니야? 그래 얘는 갑은 뭐야? 원조합원이잖아, 원조합원. 그럼 을은 뭐가 되는가? 승계조합원 아니야.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입주권을 매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갑이 을한테 팔 때 갑한테는 해준다고. 그래서 을이 이제 입주권 취득했죠? 그걸 자기가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병한테 또 매도했대. 그럼 을이 뭘 양도했으니까 이제 입주권 양도했죠? 그럼 을이 입주권 양도 때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이때는 안 해준다니까. 저거 이거 사진 찍어. 이걸 그렇게 감 못 잡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실무다. 사무실 들어가서 물어봐 보라고. 소설도 써요. 생소설들을. 그런 야한 소설을 써요. 갑이요. 환장한다.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돼서 철거돼서 이제 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입주했는데 자기 입주를 포기하고 뭐 했다가 을한테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을한테 팔 때는 갑한테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갑한테는. 요게 딱 한 번이야. 요 때만. 그럼 이제 을이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자기가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주를 포기하고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하면 매도하면 이때부터 을은 이제 을과 병은 뭐가 되는가? 승계 조합원이죠. 그럼 이때 이 승계 조합원이 양도 입주권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감 잡았어요? 감만 잡으면 돼 여러분. 감만 잡으면 돼. 아 무슨 말이구나. 감만 잡으면 돼. 제가 출제 들어가면 저는 이거 시비 갑니다. 저는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나올 만큼 징그럽게 나왔기 때문에 장난칠 게 없어. 단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죠? 부동산에도 안 해주는 경우 있죠. 첫째 뭐죠? 미등양도죠. 미등양도. 그 다음에 우리 누진세에다가 무슨 과세? 10% 또는 할증과세. 누진세에 무슨 과세? 할증과세가 되는 조정대상전의 다주택자. 그럼 우리 남양주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남양주 해당되잖아. 지금 무슨 지역이니까? 조정대상적이잖아. 그러면 남양주에 주택 2개 갖고 있다 주택 양도면 얘는 10% 할증과세 되죠? 남양주와 구리에 주택 3개 갖고 있다 주택 양도 몇 프로 할증과세야? 20%.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내년 이게 다 더 올라갑니다. 10%짜리가 몇 프로? 20% 할증과세가 되고 20%짜리가 30% 할증과세가 돼. 그럼 내년에 양도해야 돼? 올해 양도해야 돼? 양도할 거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게 대응 전략인가? 팔 거라면. 그런데 여러분 굳이 세금 때문에 팔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왜? 내가 이 갖고 있는 남양주택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보면 홀딩하는 거야. 세금 때리라고 그래. 나는 맞겠다는 얘기야. 응? 맞아줘. 세금 때려 맞으면 되죠. 그 이상으로 뭐가 올라가면 돼. 시세 차이 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올라가? 네, 알았어. 올라간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봐 여러분. 자, 봐. 수험생들한테 요거 물어보면 다 안다. 미등양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누진세대 10% 20% 할증과세는 조정대상의 다주택자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근데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해줘 안 해줘? 그러면 뭘 양도했다고요? 비삼용 토지 양도했대. 등기된 비삼용 토지 양도했대. 장기보유 자 토지죠. 그럼 여기죠. 그러면 비삼용 토지 양도면 장기보유 특공제 해줘 안 해줘? 해줘? 비삼용 토지인데 해준다고? 해준다고. 또 꼬리 내리지 또. 에이씨 맨 처음에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소리 좀 말하면 내가 네. 여러분들 함정은 이런 걸 잘 써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웠던 뭐가 나오면 미등기 양도와 할증과세에 대해서 장기보유 공제 안 해준다. 이거는 맞춘다니까. 근데 생뚱밖에 뭐가 나온가? 비삼용 토지. 그럼 판단해야 되지. 제외 대상에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안 나와 있잖아. 제외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일로 가는 거죠. 그럼 공제 대상인 거죠. 이걸 여러분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공부 이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데서 당해. 공부를 충실하게 차분하게 해오신 분은 쭈쭈난 거죠. 자, 장기보유 투표 공제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때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입주권 양도를 해야 돼. 얘는 조건 있죠. 반드시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사업 승인 계획, 인가전 양도책을 한정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물어볼 게 많어. 출전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전이라든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책으로 한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입주권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 뭐랬어? 조합원 의로부터 취득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상가 부수토지 부동산이죠? 근데 몇 년 보였어? 2년 보여. 안 해주죠. 자, 3년 이상 보였죠? 주택 건물이죠? 근데 등기니까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자, 비삼년 토지 나왔네 여러분. 3년 보였고요. 등기됐대. 그럼 토지니까 해줘 안 해줘? 해주죠 뭐. 자,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 무슨 요건 충족했네? 비과세 요건. 근데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그럼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과세가 되는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안 해줘? 해주죠. 특히 1세대 1주택이니까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몇 년 이상 거주했으면 2년 이상 거주하면 1년당 몇 프로까지 공제받아? 8%에서 최대 몇 프로?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 양도소득세를 무슨 과세? 할증 과세는 조정 대상자 다주택자.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조정 대상자의 다주택자는 세율은 무슨 과세가 되고 10% 또는 20% 무슨 과세가 되고 할증 과세하면서 또 모두 못 받고 특별 공제도 못 받죠. 자, 보셔야죠. 이거 다 남양주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제 대상 몇 개 여러분? 2개인가요?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자, 83번 별표 3개짜리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2015년대 문제지만 틀린 거. 자,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이게 뭐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니까 뭐야? 부동산. 미등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뭐. 그런데 누진세 때 10% 또는 20% 할증 과세가 된대. 하는 조정 대상자는 누구다 여러분? 다주택자 나왔네요.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안 해준다. 이거 중요하죠. 특별 공제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면 양도차익 곱하기 뭐랬어? 보유기간별 공제. 이걸 또 그렇게 못 잡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항상 뭐를 기준한다? 양도차익이죠. 이걸 출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로 바꿔버리죠. 그럼 여러분 맞았어? 틀려? 틀렸어. 양도가액도 아니요. 취득가액도 아니요. 양도가액 취득가 빼면 뭐 여러분? 차익. 공제이죠. 공제를 몇 가지로 구분하죠? 2가지. 1년당 몇 프로야? 1년당 몇 프로? 2%죠. 2%. 2% 외워. 1년당 몇 프로? 2%. 근데 무제한으로 가는가? 아니, 몇 프로? 30% 한도란다 했죠. 30% 한도라. 30% 한도가 몇 년 보유한 걸 전제로 하는가? 15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죠.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죠. 그러면서 엔더 여기 들어야 되죠.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제? 2년 이상 거주. 이거 올해 개정된 거죠. 네, 이게 재작년 말에 개정됐어. 재작년 말에 개정돼서 작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시행 안 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올해부터. 그래서 몇 년의 유예를 주냐? 1년 유예 준 거죠. 야, 앞으로는 안 해줄 거야? 알고 있어?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8% 해줄까? 1년당. 그래서 2018년도 말에 개정이 됐는데 적용시키는 2019년도 다음 연도가 아니라 2020년 다 올해부터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몇 년 이상 보여야만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만 보유 년수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8%,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겼죠. 그럼 이거는 이미 2019년도에 여러분 전략을 짰어야 되는 거죠. 2019년도에 팔 거냐? 홀딩할 거냐? 그걸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이 상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 여러분이 고객 입장에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런 내가 알고 내용을 물어보는데 얘는 그때 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 아이 고객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인터넷 검색창에 올라온 자료가 누가 올렸는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까 언제 올린 시점이 중요하죠. 개정 여부 확인하셔야죠.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3개 10볼게 쳐놨어요. 여기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서부터 증여받은 자산 2월 과세죠. 자, 여러분 우리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은 원칙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이라고 그랬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제 그 다음부터야.
누구로부터? 왼수, 동그라미.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2월 과세죠. 자,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2월 과세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뭘 적용하죠,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적용하는 거죠. 증여 2월 과세. 그러면 이렇게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여러분, 이때는 증여받은 날 기준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는 거죠. 이게 증여일 과세 결론이죠. 그래서 증여 2월 과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해야 안 해? 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하는데 그 보유 기간을 따질 때는 증여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부터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네요. 5번 보유 기간이 자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으로 해죠. 예외는 딱 하나야. 뭐일 때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가 아니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죠? 그럼 이때 보유연수 몇 년? 12년 곱하기 1년 되면 몇 프로? 2%. 그럼 몇 프로야? 24% 나오죠. 24% 나왔네. 맞았네. 몇 프로 안 들어간다고요? 30%죠. 뭐. 됐어요, 여러분. 뭐 쥐뿔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 포맷만 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본 포맷에서 못 잡으니까 문제죠. 자, 여러분 84번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고요.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은데 자 1번에다 적어. 원칙. 그래서 1번과 4번을 묶어야 되겠네. 1번과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요거는 통산 규정, 요건 예외 그럽시다. 자, 이때 여러분 시험에는 3번이 이미 나왔죠. 3번은 안 나오고요. 3번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가업상속 공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게 나왔었죠. 증여받은 자산 2월 과세. 자, 증여받은 자산은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죠. 근데 이는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기출. 그래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이거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 미출처 관리처분 계획 등 인가전 양도 차익의 보유한, 즉 저거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밑줄 기존 주택 건물과 토지를 만나부터 취득한 날부터. 여길 장난쳐? 관리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 이게 아니죠. 언제까지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죠. 또는 사업 승인 계획 인가일 등이죠. 요것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합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별표 하나 정도는 표시하세요. 개별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어. 그냥 종합 문제로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문제로 대비한다. 틀린 거 그렇죠? 자, 1번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이게 바로 공제 대상이네요. 거주자가 공제 대상이니까 얘는 무슨 공제네? 인적 공제네. 인적 공제니까 얘는 양도 물건이나 보증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무슨 공제지만, 기본 공제지만 누구한테는 안 해준다? 미등 양도일 때는 안 해준다. 내가 시집을 못 가도 너한테는 안 간다, 자식아. 내가 기본 공제지만 미등 양도일 때는 안 해준다, 임마. 그럼 뭐만 일 때만 안 해주는가? 미등기 양도만 안 해준다 그랬죠? 그 나머지 다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특별 공제에서 제외했던 뭐 여러분 할증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 대상 전에 다주택자
또 비사업용 토지 얘들 다 받아 못 받아? 다 받죠. 뭐만 아니면 된다고. 그렇죠. 이것만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문제 내면 막상 잘 틀려요, 여러분. 수험생 흔드는 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출제위원이 살살 탁탁 흔들리면 여러분이 공부한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한 이상은 흔들리게 돼 있어. 자, 2번 양도소득세율이 누진세대 10% 또는 20% 할증 과세해야 한대. 그럼 기본공제 받을 수 없대. 맞아, 틀려? 응? 맞아, 틀려? 맞다니까. 누진세로 할증 과세 얘는 뭐는 안 해주지만 특별 공제는 안 해주지만 기본 공제는 해준다니까. 기본 공제는 뭐만 안 해준다 해서 미등양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네. 그럼 미등양도일 때 안 해준다 그렇게 물어봤어야죠. 왜 할증 과세 할 때 안 해준다 이렇게 물어봐요? 자,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이거 묶으셔야 되겠네요. 한 묶음. 여기 한 묶음이죠. 이게 바로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한 묶음. 또 뭐 주식 등 하나 묶음. 또 뭐 파생 상품 하나.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 자산별 구분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소득별이죠.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하죠. 소득별 구분 공제.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몇 가지로 구분하라고?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해당자 무슨 양도 차익이야. 양도 차에서 차감하는 거 보고 이거 봐라.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게 뭐고 장기 보유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고 여기서 차감하는 게 뭐야 여러분? 기본 공제잖아. 그래서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어디서 빼야 돼?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잖아. 각각 얼마씩? 250. 그럼 얼마 받아? 750. 근데 플러스 이거와는 별도로 국외부동산 따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렇죠? 국외부동산 얼마 받아? 250. 그래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야? 1000만 원. 이런 거 잡으셔야 될 거 아니야. 자, 4번이죠, 4번. 자,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있대, 밑줄. 이게 조건이죠. 즉,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선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걸 2번 이상 양도했다, 그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줄 해당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감면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이죠. 감면 대상이 아닌 거에서 먼저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어디서 공제받으라 그 얘기잖아. 여기서 받지 말고 여기서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비감면 대상 중에서는 어떤 거? 둘 중에 먼저 양도한 거부터죠. 먼저 양도한 자산부. 또 순차 공제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국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구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랬죠? 국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는 별개로 250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는 주식이라든지 뭐는 파생 상품은 얘는 뭐야? 국내 자산과 합산 공제죠. 국내 자산, 국외 자산 구분하고 안 하고 국내 자산과 합산해서 공제받는 거죠. 자, 됐죠? 자, 87번. 차도남 씨가 다음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했답니다. 이때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다만 직전 연도에 공제받힌 비상장 법인의 양도로 인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일 때? 200만 원 있대. 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거를 전년도에 양도된 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2월 공제라고 하는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2월 공제 제도 자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2월 공제가 없어요. 종합소득세에서만 인정이 돼.
양도소득세 2월 공제 안 돼. 그래서 올해 내년 또 바뀌죠. 내년은 하여튼 뭐 더 이상 말해봐야 뭐 여러분 골치 아플 테니까 말 안 할게. 자, 그럼 올해 얘는 몇 개 양도했대요, 여러분? 4개. 국내 부동산 하나, 국내 비상장보험 주식 하나, 골프 영권 하나, 국외 부동산 하나 4개 양도했네. 자, 이때 기본 공제 얼마냐 이게. 여기 뭐라 나왔죠, 여러분? 뭐라 나왔어?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죠? 그럼 양도소득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뭘 차감해야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해야 되겠죠? 자, 국내 부동산 양도해서 얼마 받았어? 250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250 받았네요. 자, 근데 국내 뭘 양도했대? 주식. 그럼 부동산과는 별개잖아. 따로 얼마 받아? 250. 그래서 250을 빼려고 했더니 지금 얼마밖에 없어? 150. 그러니까 얼마만 받아? 150만 받죠. 꼭 강의 안 들은 인간이 나중에 질문해요. 교수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150밖에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창문 열고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제 카페에 그 어떤 수강생이 그 등급 신청을 요구했는데 아주 글을 재미있게 올렸어. 교수님 말대로 맨날 창문에 밀리는 남자입니다. 그래. 세법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카페 들어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해라 그랬죠. 뭐.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세금은 제가 여는 게 세금을 알아할 바 뭐뭐다 그랬더니 아직 저는 뭐뭐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 250이 아니라 왜 150인지 알겠죠? 250을 빼려고 했는데 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얼마밖에 없던 얘기야. 150밖에 없어. 그래서 150을 뺀 거야. 이해하셨죠? 왜 250이 아닌지. 만약에 250 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럼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면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도 돌려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뭐야? 환급 받는다 했잖아, 환급. 과세관청 환급 해주려고 그래, 안 해주려고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얼마만 뺀 거야, 여러분? 150. 자, 근데 뭘 양도했네, 이번에 또? 골프영권이죠. 골프영권 봐도 못 봐도? 봐도 못 봐도? 아니, 이랬잖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자산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기타 자산이죠. 그럼 기타 자산을 뭐와 묶여야 돼? 부동산과 묶여야 되죠. 그럼 얘는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게 그죠. 자, 근데 별도로 국외 부동산 양도했죠? 부동산 받았지만 얘는 무슨 부동산이고 국내 얘는 뭐야? 국외. 성격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얘 해줘 안 해줘? 해줘. 얼마? 250이죠. 그러면 1년에 발수는 금액은 얼마 여러분? 650만 원. 650만 원 나와 있나요? 이거단 얘기야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뭐.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 더 갑시다. 이제 업그레이드 합시다. 만약에 이때 국내 부동산이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 돼. 무슨 대상이라고요?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 돼. 근데 말입니다. 제가 만들 문제를 출제니 많이 베껴서 내요. 제가 계산 문제 만든 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자, 그래서 얘가 무슨 대상이라고 하자면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 돼. 요 국내 부동산의 조특법상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면대. 그럼 기본공제를 여기서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수정해야 되죠. 당초 부동산 양도에서 250 공제했었겠죠. 근데 얘가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인데 여기 무슨 대상이 있어 얘가? 얘는 감면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연대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게 두 개 양도했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공제 받았던 거 어떡하라고? 취소. 그럼 과표 얼마 되고 다시? 과표 얼마? 5억 원을 다시 재계산해야 됩니다. 소득세. 그리고 얘 여기 양도할 때 여기서 얼마 빼라는 얘기야? 250을 빼라는 얘기죠. 250. 그럼 얘는 과표가 얼마 돼? 2,750을 해서 소득세 신고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과표가 늘어나서 줄어났어? 늘어났죠. 공제 못 받으니까. 그래서 세액도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세계 올라가도 얘는 어디니까 감면받으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대신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여기서 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과표가 늘어나 줄어들어. 그럼 세계 어떻게 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이게 바로 당해 연도 중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양도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았던 거 봐고 캔슬 취소하고 어디서 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아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거 이해돼요? 예. 그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